이어서 패러데이 렌치의 전자유도 법칙으로 함께 가봅니다. 패러데이 렌치의 전자유도 법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석 사이에 도체를 놓고 움직여주게 되면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 어떻게 해서 자석과 도체 사이에 그런 운동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또 그 기전력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패러데이 렌치가 찾아냈다는 거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화장지 심 같은 데다가 전선을 감고요. 여기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넣었다 빼면 여기에 검유계를 달아서 즉 전류가 흐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석을 한번 이렇게 넣었다 빼니까 여기에서 즉 전류가 검출이 되죠.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보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검유계가 그 순간에 전류가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것은 얘를 한번 넣는 순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자석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코일 속으로 뭔가 운동, 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석이 이 코일 속에서 그렇죠?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전류가 발생해서 그 순간에 이 자체는 전자석화됩니다. 이 코일을 감아놓은 이 심 자체가 전자석화되는데 그 이유는 이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변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즉 관성의 성질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자석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에서 자석을 이쪽에다가 넣어준다 그 얘기죠. 이렇게 자석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석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왜 없어졌는데 자석이 들어오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이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해 두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이 코일 자체가 스스로 자석을 만들어냅니다. 왜? 변화가 싫으니까. 그래서 이 자석에 방해하는 방향, 너 들어오면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석이 발생하면서 그 자석에 의해서 여기 이 전선에 전류가 유도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자석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막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니까 결국 지금 이 코일 입장에서 보면 이 파란색 자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파란색 자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석의 방향 우리 엄지로 했었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주게 되니까 결국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N극, S극이 되는 자석이 코일 내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특징은 코일은 아무튼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죠. 즉 들어오면 막아버리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또한 자석을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여기에 있던 이 자석이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자석에 있는 이 자석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코일은 뭐라고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빠져나가는 놈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코일 스스로 이렇게 빠져나간 만큼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자석을 가지고 이걸 판단해 보면 이 코일 자체가 전자석화되면서 거기에 전류를 흘려주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빼면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로부터 그 크기를 알아냈는데 그 크기를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전력의 크기를 찾아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를 세모하고 파이 이렇게 표현했죠. 이때 이 세모 표시는 우리가 델타 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수학에서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가량을 뜻합니다. 또는 변화량을 뜻해요. 그러니까 자석의 변화량
그리고 델타 T는 역시 변화량인데 뭐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분의 자속의 변화량, 즉 시간에 따른 이 자속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 n은 권수입니다. 권수. 여기 몇 번 감았느냐 하는 그 권수의 곱을 통해서 그때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즉 여기에 코일에 자속을 넣었다 빼었을 때 발생하는 전류, 그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전력이죠. 그 기전력의 크기는 이거는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자속이 얼마만큼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몇 번 감았느냐, 그것과 함께 기전력을 만들어낸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은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비례하고, 그렇죠? 코일의 권수에도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변화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변화를 싫어해서 증가하면 그걸 막아내려고 하고 또 감소하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자속의 증가 또는 감소를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고, 이런 성질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렌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렌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여기까지가 패러데이 법칙이었죠. 패러데이가 만들어낸 식인데 자속의 증가 또는 감소를 방해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그 식에다가 추가하는 식을 만든 사람이 바로 렌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바로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성질이죠. 코일에서 자속이 들어오면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그 크기는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권수가 곱해진 값이다. 즉 이 식을 여러분들이 몇 번씩 연습장에서 써보시면서 의미까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 자속의 증가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거는 누구의 법칙? 렌츠. 방해는 렌츠 또는 렌츠라고 합니다. 방해하는, 이 말이 들어가면 그건 렌츠의 법칙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합해서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 또는 이걸 나중에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로 합쳐서 정리했다 그래서 노이만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선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 기억하셔야 됩니다.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 그러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코일에다가 도체에다가 자석을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게 바로 발전입니다. 발전이 이렇게 자석의 변화에 의해서 그 코일의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발전기에 적용하는 법칙은 무슨 법칙? 전동기에 적용하는 법칙 무슨 법칙? 뭐였죠? 우발좌전이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석 사이에다 도체를 넣고 얘를 가져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얘를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우리가 전자유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우발좌전이었죠. 우발, 오른손은 발전기, 즉 전류가 만들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운동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를 우리 FBI 이렇게 얘기했었죠. 위에서부터 FBI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결정했었던 것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었고 발전기에 적용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우발좌전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우발좌전.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전자력, 여기에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번에는 이 도체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발전기하고 이런 전동기는 서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발전기는 얘를 움직여주면 거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동기는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는 힘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때에는 전류를 흘려주면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동기에 해당되는 모델이 되고, 전동기는 좌전이잖아요. 그래서 왼손 법칙을 쓰게 됩니다. 왼손 법칙. 그래서 위에서부터 FBI, 이거 역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전동기에 적용하는 법칙, 우발 좌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발 좌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통해서 여기 힘을 구하는 공식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도하고 한번 외워봤었죠. 뭐였습니까? F, B, I, L, 사인 세타. 자속 밀도와 전류, 도체의 길이,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에 대한 각, 사인 값, 이걸 이용하면 자, 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힘을 구할 수 있었는데, 자, 이제는 발전기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발전기에서는 유도기전력이 중요합니다. 유도기전력, 즉 발전을 해서 얼마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지는지 알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자, 발전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N극, S극 이 자석 사이에다가 이렇게 도체를 놓고 얘를 돌리는 거죠. 움직여야 됩니다. 얘를 회전시켜서 움직이게 되면, 즉 우리가 사이드에서 이렇게 보면 두 개의 자석 사이에다가 도체를 놓고 여기로부터 우리가 전류를 꺼내기 위한, 이걸 우리가 슬림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얘를 돌려야죠.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돌릴 수도 있고, 또는 뭐 물의 힘에 의해서 돌릴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수력 발전, 우리가 뭐 풍력 발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는 터빈을 이용해서 돌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화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원자력을 이용해서 그 증기의 힘으로 얘를 돌리기도 하죠. 자,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발전이 되지 이대로는 발전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풍력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바람 개입을 한번 달아서, 자, 바람에 의해서 얘를 돌려봅니다. 그러면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바로 그 전류가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걸 따라서 여기에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애니메이션 그리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이거 그리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제가 돌아가게 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여기에서는, 즉 얘를 통해서 이런 기전력, 이걸 우리가 교류라고 하죠. 이건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데, 자, 이런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전류도 흐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발전의 원리죠. 이렇게 두 자석 사이에 도체에 운동을 주게 되면 거기에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발전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결론적으로 이 식인데요. 이 식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 만에, 이걸로부터 어느 정도의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 여기 기능사 과정에서는 이거 여러분 그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자, 당연히 여기 얼마만큼의 자속이 세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여기 자속 밀도 B가 있죠. B. 그리고 여기 V는 얘가 얼마만큼 빠르게 운동하는지에 대한 속도를 의미합니다. V, 속도. L은 이 도체의 길이를 뜻해요. 도체의 길이. 그리고 얘가 회전하게 되니까 그 도체가 자속에 관해서 이제 각이 움직이겠죠. 그 각에 따른 사인 값으로 결론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E는 VBL 사인 세타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V는 도체의 회전 속도. 여기 B는 자속 밀도죠. 얼마만큼 센 자석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밀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L은 도체의 길이가 되는 거죠. 도체의 길이. 이렇게 작냐 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도체의 길이.
그리고 얘가 회전할 때 이 자속과 이 도체가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E는, 즉 유도기전력은 VBL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자 결론적으로 요거, 그래서 이걸 외울 때에는 쌍으로 외워야 돼요. 우리가 전동기에서는 힘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발전기는 유도기전력, 얼마만큼의 전압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니까, 즉 유도기전력 E와 F를 같이 외워야 됩니다. 우리 앞에 그때 힘 F는 FBIL 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역으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유도기전력이 얼마냐 할 때 그 E는 속도, 자속밀도, 길이 역시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상당히 여기 B와 L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속도, 여기는 전류, 이것이 다를 뿐. 그래서 같이 외워야 됩니다. 이것은 그때 받는 전자력, 힘의 크기고요. 얘는 유도기전력의 크기입니다. 둘을 반드시 같이 외워야 돼요. FBIL 사인 세타, EVBL 사인 세타, EVBL 사인 세타 반드시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서로 주고받고 맥락이 있는 거죠. 전동기와 발전기에 적용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도기전력 우리 앞에서 패러데이 렌치 있었죠. 자, 자속의 변화율에 대한 권수와 해당되고, 이런 복잡한 미분 과정에 의해서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저의 다른 전기 기능사 강의에 조금 더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보더라도 여기에서는 좀 핵심적인 엑기스 강의를 해야 되니까, E는 VBL 사인 세타라는 거 여기에서는 이것을 외우고 가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같이 외울 거 뭐다? 전자력, 힘의 크기는 FBIL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둘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힘의 크기, 유도기전력의 크기, 속도, 자속밀도, 길이. 자속밀도, 전류, 길이. 이건 어차피 각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 둘을 늘 함께 외워주십시오. 자,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 전동기, 발전기에 이용되는 공식입니다. 우발, 좌전까지.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